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복요거를 가르치고 있는 김경아라고 합니다.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엔 경복요거 기말고사 분석을 제가 해드리고요. 학습의 방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경복요거 전문의 김경아이고요. 강대영어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복요거 기말고사 시험은요. 3과 4과가 교과서에서 나왔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6모, 그다음 어휘 부교재에서 출제가 되었는데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비율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대략 모의고사에서 한 50% 나왔고요. 그다음 교과서에서 31%, 그다음 어휘에서 22%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한 절반 나오는 건데 그 이외에 교과서라든가 어휘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요. 특히 어휘라는 게 타 학교랑 좀 구별되게끔 따로 이렇게 이만큼 5분의 1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 경향표면요. 교과서는 문법이랑 어휘, 서술형이 중요했는데요.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법, 어휘는 다 중요하고 서술형 쓰는 거 어렵지요. 그다음 어휘 부교재는요. 뜻 외우는 건 기본이고 스펠링 쓰기도 중요했습니다. 네, 교과서는요. 본문이 있고 본문 뒤에 가면은 문법이라든가 또는 뭐 더 읽기가 있는데요. 이걸 인사이드 컬처라든가 after you read라고 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준 킬러로 많이 등장했는데요. 배열 연습 같은 거, 그러니까 단어를 막 흐트러 놓고 문맥에 맞게 배열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단어를 추가한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자,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답형 3번 문제였는데요. 이제 어떤 지문이 있잖아요. 그 지문이 있고 밑에 빈칸이 있습니다. 이건요, 바로 본문 뒤에 나와 있는 문법 사항이었는데요. 자, 밑에 보기가 보이십니까? 쭉 단어가 있고요. 이 단어들을 그냥 배열하면 되는 문제인데요. 위에 지시 내용은 모두 사용해라. 그리고 어법에 맞게 쓰라고 되어 있다는 뜻은 뭔가 활용을 하라는 뜻인데, 예를 들면 여기는 reason에다가 s 붙이는 거, 그 복수형이라는 거, 그런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문법 사항을 예문들을 좀 중시하면서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엔 서답형 4번인데요. 이것도 본문 말고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것은 인사이드 컬처라는 내용이었고요. 어떤 음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보기 있는 단어를 모두 써라라고 되어 있고요. 변형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게 내용을 좀 자세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오형식에 대해서 좀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걸 배열하는 게 용이했을 문제고요. 좀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법이 좀 어려워서요. 자, 이렇게 교과서에서는요. 문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방금 봤었던 영작이라든가 배열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 문법이 바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 이외에도 바르게 고치기 문제가 나왔는데요. 어떤 요소가 좀 중요했냐면은 수동태라든가 오형식이 좀 중요했었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is placed 뒤에는 목적어가 못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is placing으로 고치는 게 그런 답이었고, 또 to appear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 왜냐하면 앞에 make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make가 사역동사라서 뒤에 목적 보호로는 to가 아니라 동사 원형 쓰는 거,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지문이 있고요. 그 지문에 1, 2, 3, 4, 5로 밑줄이 좀 길게 그어져 있죠. 그런데 그 밑줄에 대해서 바르게 고친 것들이 아닌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번이 틀려 있으면은 이 1번 밑에서 바르게 고쳐져 있어야 되는 건데요. 그 중에 답이 이제 나오는 것이겠죠. 문법을 좀 빠삭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네, 교과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 반면에 모의고사는 어땠을까요? 모의고사 역시 문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 문법은요, 수능형이 좀 나왔는데요. 바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수능에서는 하나지만요, 내신이기 때문에 2개가 나왔습니다. 자, 흔히 동사를 쓸까, 준동사를 쓸까인데 오늘은 동사를 쓸까 아니면 그 준동사 중에 분사를 쓸까,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그리고 수의 일치 문제가 나왔는데요. 주어는 저기에 있고 동사는 요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는 다 수식어겠죠. 그런 다음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수를 맞추는 것, 그게 바로 수일치 문제인데요. 수능에서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제이죠. 자,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 1번부터 5번까지가 좀 중간중간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이게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저 위에 그 1번에 appearing이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분사거든요. 사실은 그 앞쪽에 수식어가 있고 저 앞에 있는 그 face가 주어예요. 그래서 face, 그다음에 appeared 이런 과거 시제 동사로 쓰는 것이었고요. 그다음 요 맨 마지막에 5번에 보면요. change란 동사가 있는데요.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change에서 쓰는 거 그런 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은 다채롭게 나오고 있고요. 중간 때도 기말 때도 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적절하지 않은 낱말 고르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수능형 문제가 되겠죠. 모의고사 지문에서 concentration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게 집중 그런 건데요. 집중이 아니라 맥락상 약간 분산시킨다. distraction이 바로 답이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바로 이 지문이었는데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쭈루룩 1, 2, 3, 4 밑줄이 그어져 있고 저기 2번에 concentration이 오답이었습니다. 골라서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고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교과서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하고 그리고 모의고사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경복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 부교재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복합파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데이 1부터 10까지는 지난 중간에 나왔고요. 이번에는 데이 11부터 20까지 나왔는데요. 혼동어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simultaneous가 무슨 뜻이죠? 동시에 벌어지는 동시의 그런 거고요. spontaneous는 뭘까요? 바로 뭔가 자연스러운 뭔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예를 주고 나서 제 뜻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그 뜻이 맞지 않는 걸 고르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conceive, deceive, receive. 자, 아이들이 매우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이건가 저게 저건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구분이 되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이게 이제 1번 문제였는데요. 다음 영단어의 우리말 뜻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주르륵 나와 있는데 바로 4번에 simultaneous가 보입니까? 근데 이제 자발적인, 즉흥적인으로 잘못 나와 있죠? 이게 4번이 답이었습니다. 바로 spontaneous의 뜻을 가지고 온 것이었겠죠? 자, 또는 이런 문제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단어에 대해서 품사를 매우 좀 안 중요시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경복에서는 매우 중요시 됩니다. 자, emphasize는 동사고요. emphasis,는 명사거든요. intensify는 동사고 intense는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제 동사는 다 왼편에 있는데 여기는 명사,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다 그러면 얘가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품사를 알아야 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실제 문제였고요. 이 친구는 이 친구 시험지는 제가 저기 모델로 쓰고 있는데 이번에 100점 나왔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자면요. 알맞은 단어 고르는 문제도 있는데요. 객관식도 있고 서술형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은요. 이번엔 좀 쉽게 내셨어요. 부교재에 있는 예문에서 내겠다라고 공지를 하셨고 또 거기에 충실하게 그대로 내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도 사실 아는 내용에 아는 범위이지만은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한 400개 좀 넘더라고요. 이거를 다 외우기가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짤막한 퀴즈를 여러 번 풀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 경복 친구들이 이번에 단어를 정말 잘 봐가지고요. 매우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실전 퀴즈를 선생님이 만들어 주셔서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풀리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혼동 단어를 많이 퀴즈를 함으로써 좀 뚜렷하게 기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서답형 1번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요. 자, A번에 his father discharged, loosened, moralized about the boy's situation and accused him of being lazy. 자, 그의 아버지가 뭐 했다 중에 골라줘야 되는데요. 이 세 단어 중에서 이 맥락상 적절한 단어가 뭔지를 고르는 건데요. 이게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 분명히 교재에 있는 예문에서 출제를 하신 거예요. 정답은 moralized인데요. 이게 도덕적으로 뭐 설교하고 훈계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D번 architecture, 건축은 is conceived, 뭔가 생각이 품어진다.
received는 받아들여진다, deceived는 속여진다. And designed in response to an existing set of conditions. 자, 이 무언가에 그 반응하여 뭔가 생각으로 품어진다가 되겠죠. 건축이 이제 생각이 품어져서 발상이 되어서 그 컨셉트를 따라서 만드는 그런 얘기인데요. conceive의 명사 concept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그 보강을 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었겠죠. 자, 이렇게 단어 암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독해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히 이렇게 예문 속에 들어있는 단어였기 때문이었고요. 한 20차례 정도의 퀴즈로 연습을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 나온 예들을 한번 보면요. 답이 되는 것들이 alter, 바꾸다, certificate, 증명서 이런 식으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쉬운 단어들이라든가 뭐 쉬운 문제들도 있었겠지만요. 영영풀이는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좀 여기서 많이 틀렸는데요. 영영풀이를 좀 제시를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스펠링을 써라가 있는데요. 단어가 떠오르는 것도 이제 용한 일이지만 스펠링을 안 틀려야지 또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킬러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것은 부교재에 있는 종합문제에서 많이 나왔고요. 제가 이걸 간파해서 열심히 종합문제를 열심히 풀렸죠. 정답은요, 이렇게 candid, 솔직한, aptitude는 적성, 소질, imaginary는 뭐 가상의, 상상의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출제됐냐면요.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 B, C 빈칸 들어있고요. C번만 보면요. When you are see about something, 블라블라블라 나와가지고, 어떤 예문처럼 만들어줬죠. 상황을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영영풀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이들이 candida를 써야 되는데요. 학습이 되어 있어도 복습을 많이 안 했으면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실패. 또 기억을 해도 스펠링을 틀리면 실패. 이런 식으로 좀 난관이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북에서의 그 공략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바로 교과서는요. 교과서 본문도 중요하지만 본문에서의 그 시험 문제는 지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가 않아요. 대신에 본문 뒤에 활동해서 서술형이 많이 나온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모의고사는요. 일단 비중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낸 문제들은 수능형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뭐 제목이라든가 내용일치라든가 빈칸, 뭐 순서 삽입 이런 것들이었는데요. 그 이외에도 이 제목 같은 것을, 즉 답으로 된 그런 제목 같은 것을 영어로 쓰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흔히 40번 문장 보면 그 전체 지문 밑에 요약 문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요약 문장 자체의 빈칸을 뻥뻥뻥 뚫어서 아니면은 밑줄을 쫙 그어서 쓰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경북이 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라고 그 간파를 해서 지난 중간 때 간파를 해서 이번 기말 때 좀 대비를 했었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어휘부교재는 좀 전에 보셨지만은 뜻 정말 잘 외워도 스펠링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복습이 되지 않으면요 오늘은 천재지만 또 내일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방대하기 때문에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줄게요. 퀴즈를 많이 내서.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기말만의 특색을 좀 보자면요 중간 시험과는 좀 달라진 부분이 무엇일까를 좀 봤을 때 문법의 변조는 그때도 있었고 이번에도 있었지만요. 문법에서 약간 그 뭐 관계사 저게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생략되어 있는 관계사를 그러니까 본문에서 생략이 돼 있었었는데 실제 시험지에는 그걸 이제 표출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생략된 관계사가 뭐였는지를 공부를 했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문법의 변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좀 특색이 뭐냐면 요약표가 나왔는데요. 이게 좀 너무 문제가 너무 커가지고 제가 안 붙여놨는데 그 어떤 그 모의고사 지문이 있고 그 지문 내용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건 아니고 표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작성한 다음에 그 표에다가 빈칸 한 3개 뚫어놓고 써 넣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약간 달라진 그런 신유형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경북은요 항상 어휘가 중요했었는데요. 이게 좀 재미있는 문제가
본문에 있는 그런 어휘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 어휘에 대해서 밑에 이제 풀이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 풀이가 뭔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 또는 영영 풀이가 잘못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표현인 경우에는 주로 이제 대명사나 대동사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뭐 it, they, 뭐 them 또는 did 이거 밑줄 그어놓고 또는 the same 밑줄 그어놓고 이게 각각의 언제 내용상으로 풀이되는 거 그런 쪽이었고요. 이런 거는 아마도 이제 자세한 번역, 뭔가 독해의 흐름 이걸 많이 강조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영영풀이 틀린 거 고르는 건요.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자, develop 하면 어떤 게 보통 떠오르세요? develop. 뭔가 발전하다 또는 발달시키다, 전개하다 이런 뜻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실제 그 교과서에서 나온 develop은요. 이렇게 필름 사진을 이렇게 인화할 때 현상하는 거 있잖아요. 현상하다. 현상객에 담가서 이렇게 어떤 상에 맺히게 하는 것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풀이로 틀린 것을 고르는 게 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특이한 문제. 제가 얼마나 특이하면 해시태그 붙여놨는데요. 서답형 5번의 요약문 쓰기. 이 중에서 보기에 없는 표현을 추가해서 영작하라는 게 정말 크게 부담스럽게 오는 최고의 킬러 문제였는데요. 한번 볼게요. 바로 이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지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요약문인데요. 이렇게 박스 속에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 건데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저 위에 있는데 자,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때 문맥에 알맞은 문장이 되도록 빈칸을 완성하시오. 단,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필요한 단어를 추가하여 쓰되 어법에 맞게 완성해라. 자, 어디가 특이하죠? 필요한 단어를 out of nowhere. 그냥 정말 없는 건데 그냥 본인이 뭔가 만들어 와가지고 또한 문맥에 맞게 잘 활용하라. 그런 것이었거든요. 다시 문제를 볼게요. 자, 보통의 믿음과는 다르게 음식을 뭐 나쁘다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적절치가 않다. 사실 건강한 식사는 결정되어진다. 그다음 빈칸 쫙 보이죠? large를 이용해서 largely 주로 by 뭐뭇에 의해서 what the diet 뒤에 이제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is composed of예요. 뭐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즉 그 식사가 무엇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지 또 식사가 주로 이루어져 있는 바로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자, compose란 말이 구성하다이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다를 is composed of까지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었고요. 또는 그게 아니라면 consists of를 쓰는 것도 있었어요.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여기가 많이 오답이 많이 출연했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최고의 킬러 문제였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고난도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고난도 이외에 좀 할 만한 문제들은 어땠을까요? 바로 내용 파악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건데 ABC 순서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지문의 첫 머리만 주고 그 뒤에 이제 순서를 막 흐트러 놓고 ABC 이제 순서 잡는 거라든가 또는 어느 문장을 뽑아가지고 본문에 다시 끼워 넣는 문장 삽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능 유형인데요.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객관식에서의 킬러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제목, 요약, 주제, 흐름은 수능형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럼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경복요고의 내신 관건 정리입니다. 1번 교과서는 문법 중요하고요. 그다음 주요 문장들은 조금 외우는 게 필요하다. 특히 어디 위주로? 바로 본문 뒤에 있는 활동 위주로. 둘째, 모의고사는요. 문법 뭐 중요하고요. 어휘, 낱말 틀린 거 고치는 것도 나오고요. 내용 파악이라든가 또 주요 지문은 약간 그 주제문이라든가 요약문을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휘 부교재 기억나시죠? 뜻암기, 스펠링 암기, 예문 숙지, 종합문제 풀어보기, 그리고 여러 번 복습하기, 다음 실전 퀴즈로 뭔가 실전에 그런 떨리지 않는 그런 실력을 갖추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복요고 1학년에 이제 내신의 토대를 말씀드리면요. 항상 탄탄한 문법, 탄탄한 어휘,
특히 이건 중간 때 나왔던 건데요. conserve라는 게 아끼고 보존하다 그런 말인데 아끼다란 말에서 save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save가 구하다만 있는 게 아니라 아끼다도 있다. 그런 게 있어서 같은 뜻이었고요. throw away를 get rid of, 즉 버리는 것을 제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응용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랄까 그 본문에 대한 동의어들을 많이 알아야 돼요. 중간 때는 나왔고 이번 기말에는 안 나왔지만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좀 작문 실력인데요. 그 문법이 바탕이 되는 작문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 네, 저 김경화 선생님의 경복요거 수업은요. 이렇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공략할 텐데요. 수업 시간은 제가 화목 5시부터 7시 반까지 하고 있고요. 당일 내신 기간에는 강도 높은 내신 수업을 하지만 또 내신 끝나는 비내신 기간에는 수능 수업을 또 열심히 합니다. 자, 둘째, 어휘 학습 정말 중요해요. 그 경복은 진짜 어휘 중요하고요. 시험도 늘상 봐줘야 되고 실전 응용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철저한 관리. 제가 남겨서 시험 다 보게 하고요. 다 못 보면은 주말에 부릅니다. 또 피드백 철저하게 해드리고요. 또 부모님께도 해드리지만 학생들에게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비내신 기간에는요. 기출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야 되고요. 문법 구문에 대한 기본서 학습 정말 필요하고요. 어휘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름방학이면 정말 그 좀 취약한 부분을 많이 좀 뭔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간이잖아요. 제가 딱 3주 완성으로 7월 22일 월요일부터 8월 9일 금요일까지 수업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시간은 월금 2시부터 4시까지예요. 딱 2시간 정도 집중해서 하면 좋겠죠. 자, 대상은 누구냐면 문법이 좀 약한 고2부터 고1까지 학생하고 중3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자, 내용은 무엇일까요? 좀 중요한 건데요. 고등 내신의 필수적인 문법입니다. 지금 08년생들부터 내신 중요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신 때 문법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괴로움을 없애줄 수 있는 좋은 문법 강의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수능과 내신의 교점이 되는 그런 문법을 먼저 마스터를 해줘야 되겠는데요. 당연히 접속사랑 관계사입니다. 이게 이제 뭔가 연결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순간 말이 길어질 수 있거든요. 긴 사고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접속사랑 관계사 꼭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능동, 수동 구별은요. 정말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동태를 진짜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자체가 수동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별이 필요하고요. 구별을 할 수 있어도 그게 이제 현재 완료일 땐 어떤 모습인지, 진행일 땐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정말 수능에 정말 잘 나오는 문제인데요. 동사를 쓸 자리이냐 아니면 준동사인 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쓸 자리이냐 많이 물어보죠. 역시 이거는 이제 문장의 어떤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요일치인데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또 주어가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주어는 저기 있고 동사는 저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는 뭐 도치 같은 것도 중요할 거고요. 자, 그리고 내신에서도 중요한 문법이 따로 있는데요. 가정법은 수능에 나오진 못해요.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가정법을 알고 있으면요. 수능의 독해는 진짜 도움되고요. 그리고 내신 때 진짜 많이 어렵게 나올 때 도움됩니다. 자, 그리고 긴 문장을 좀 줄일 때 분사를 사용해서 좀 약간 발랄하게, 경쾌하게 축약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 원리를 알고 있으면요. 내신 때도 중요하고 수능 때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다음 비교는요. 조금 까다롭죠. 이런 부분도 내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어서 내신의 중요한 문법으로 넣었습니다. 저희 그 예시로 경복요고 1학년 기말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은 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밑줄이 1, 2, 3, 4, 5가 있어요. 그러면 다 틀려있는 문법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이제 1, 고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고쳤느냐 이런 건데요. 바르지 않게 고친 걸 하나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에 5문제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각 학교마다 이렇게 문법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2개 고르시오인데요. 고르기만 하면 양반이죠. 나중엔 고치라까지 나옵니다.
네, 이렇게 1, 2, 3, 4, 5 있고 나서 답은 2개였습니다. 고치는 거, 고르는 거. 자, 보니까 문법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관계사 나왔고요. 수일치 나왔고요. 오형식 나왔고요. 능동수동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변조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그러니까 실제 그 본문에는, 그 공부할 때 그 본문 지문에는 관계사가 생략이 돼 있었는데 시험지에는 생략된 관계사를 써가지고 해놓은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마포구 1학년 그 기말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긴 좀 시험이 황당한데요. 자, 서답형 3번에 보면요. 다음 글 A부터 D에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골라 바르게 고치시오입니다. 이거 서술형이고요. 8점인데요. 여기 A 지문이 15줄짜리 A 지문 하나가 있는데요. 이런 A 지문 이외에 B 지문, C 지문, D 지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밑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줄 친 부분 중에 고르는 게 아니에요. 밑줄이 한 개도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틀린 부분 고치는 거였는데요. 이게 A에서 몇 개다, B에서 몇 개다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고 답을 제가 알려드리면요. A에서 답이 5개, B에서 1개, C에서 1개, D에서 1개였거든요. 처참하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게 나와요. 좀 자세히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A 지문에서 총 5군데가 나와 있죠. 그렇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도 관계사, 동명사랑 분사, 다음에 현재 완료의 능동이냐 수동이냐, 또 대시냐 와시냐, 그다음 비교할 때 those와 that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인데요. 알고 있어도요, 이게 이제 눈으로 보일 때 이게 틀려 있기 때문에 틀린 걸 잡아내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내신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그 문법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하려는 겁니다. 결론은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입으로 이건 이거니까 저러저러 합니다라고 말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저는 나름 자부하기를 맥을 짚어주는 명쾌한 설명이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확한 설명은요, 간단하게 얼마 안 되는 몇 마디로 설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경우를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거죠. 특히 관계사에서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음 내신과 수능에 바로바로 응용 가능한 문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퀴즈를 통한 흥미 유발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칠판에 쓰면서 이거에서 이게 왜 틀릴까? 이게 맞아? 이게 뭐가 답일까?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이거라서 안 돼라고 해주면서 퀴즈 풀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퀴즈를 풀면서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요. 제가 항상 피드백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쌍방향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3주 완성이고요. 주 2회 수업입니다. 월금 2시부터 4시까지. 그다음 대상 기억나시죠? 그리고 내용은 고등 내신 필수 문법입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